가장 많이 사용되는 뉴럴넷 중에 하나인 이 CNN을 텐스플로우를 이용해서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소스 코드는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CNN 또는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미지와 텍스트 분류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입력된 이미지 또는 입력된 벡터를 컨볼루션이라는 첫 번째가 이 컨볼루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값들을 여기서 쭉 여러 가지 컨볼루션 레이어로 값들을 뽑아내고요. 뽑아낸 값을 보통은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것을 좀 작게 서브 샘플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과정이 서브 샘플링 하는 과정이 있고요. 데이터를 좀 작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걸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형태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와진 값들 또는 이걸 다른 말로는 퓨처를 특징을 뽑아낸다. 이런 벡터나 이미지에서 특징을 뽑아내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뽑아진 벡터 값들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일반적인 뉴럴넷 또는 포워드 뉴럴넷, 뉴럴넷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든지 리그레션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CNN이 굉장히 특히 이미지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잘 동작을 하는데요. 그 한 예로 한국에 있었던 아산병원에서의 어떤 그 컨테스트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텐스플로우 코리아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 두 분께서 이 CNN을 이용해서 어떤 CT 이미지를 이제 결과를 보는 그런 것들을 참가했었는데요. 컨테스트에 아마 수상까지 하게 되는 아주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CNN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서 잘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CNN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게 CNN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론 수업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주어진 이미지 벡터에 이 필터라는 것을 이렇게 갖다 대어서 옆으로 스트라이드만큼 움직이면서 각각 한 개의 값을 뽑아내죠. 그런데 여러 번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여러 개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하는 값이 나오고요. 이것을 이제 샘플링을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서브 샘플링을 한다. 이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을 우리가 텐스플로우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구현하는지 볼 텐데요. 우선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텐스플로우를 실험하기 위해서 약간 간단한 아주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3x3의 이미지, 그리고 뒤에 거는 색깔이죠. 색깔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 필터는 이제 2x2의 필터, 그리고 역시 같은 이미지와 같은 색깔을 가져야겠죠. 한 가지. 자, 그러면 이 이미지 3x3에다가 2x2 필터를 스트라이드 1x1 한 칸씩 옆으로 움직이면서 그때마다 한 값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이 컨볼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몇 개의 데이터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이론 시간에 됐지만 여기서 이제 2x2의 그리고 색깔은 한색인 어떤 컨볼루션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자, 텐스플로우 이용하면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텐스플로우 이용하면 계산할 필요 없이 여기에 이렇게 넣게 되면 바로 이 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다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으시고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전반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텐스플로우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3x3의 칼라 한 개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어레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형태의 쉐입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전에 데이터에서 인스턴스에서 많이 다뤘던 것처럼 앞에 있는 이 값은 n개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이미지를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또는 몇 개의 인스턴스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 개념으로 사용했죠. 자, 그래서 이 n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1이 됩니다. 즉 이야기는 하나의 이미지만 가지고 우리가 해보겠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1, 2, 3, 4, 5, 6, 7, 8, 9 하면 여기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어레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좀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미지 show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냥 시각화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이미지가 주어졌으면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이전에 만들었죠. 1, 2, 3, 4, 5, 6, 7, 8, 9. 자, 우리가 웨이트를 정의할 텐데요. 이 웨이트 또는 필터를 정의할 때 필터의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필터의 크기가 2x2이고 이것은 색깔입니다. 컬러가 되겠죠. 이런 경우 이미지인 경우에. 그래서 이 값은 이 컬러 이미지와 같은 값을 가져야 되고요.
끝에 거는 필터를 몇 개 사용할 것인가. 자, 우리는 한 개만 사용하니까 1로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레이를 만들 거고요. 그 값은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이라고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런 필터를 가지고 컨볼루션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 필터를 이 그림이 올려놓고 일단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필터를 이 그림 위에 올려놓고 서로 마주보는 숫자끼리 곱해서 값을 더해줘서 한 값으로 뽑아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1이기 때문에 다 곱해서 더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5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이 여기에 써져 있을 텐데 얼마일까요? 이 값이 바로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써지고요. 자, 그리고 자, 스트라이드가 1/1이라고 했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필터를 몇 칸씩 움직인다는 이야기인가요? 필터를 한 칸씩 움직인다는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해서 이 값을 다 더해서 여기다 쓰겠죠. 즉, 여기 값은 2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6이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16이 되겠죠? 16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필터를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값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텐스플로우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일일이 여러분들이 스트라이드를 움직이거나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이 함수 하나로 끝이 납니다. tensorflow에 .nn.conv2d라는 함수, 그리고 여기다 이미지를 넣겠죠? 우리가 이미지를 넣고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이 weight을 넣고요. 그리고 이 stride라는 거가 중요한데 1/1로 우리가 스트라이드를 줍니다. 패딩 조금 이따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미지와 우리가 만드는 필터, weight를 통과만 시키면 이 값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굉장히 놀라운 함수인데요. 자, 이 값을 뽑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텐서플로우에 텐서를 실행시키고요. evolve이라는 명령으로. 자, 그런 다음에 이 이미지의 쉐입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쉐입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런 형태의 쉐입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좀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작업을 해서 출력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 고려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자, 결론은 우리가 컨볼루션에서 나오는 값이 이 값이 나온다. 12, 16, 24, 28의 어떤 컨볼루션 값들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자, 이제 패딩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수업 시간에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패딩 옵션을 same이라는 옵션을 준다. 자, 이것이 뭐 좀 계산하기가 복잡하잖아요. 몇 개가 나올지. 자, 그것을 이제 텐서플로우는 어떻게 하느냐? 패딩을 same이라고 주면 내가 필터 사이즈를 무엇으로 하든지 상관없이 이 스트라이드가 1/1 기준일 때 이 컨볼루션으로 나오는 이 이미지 사이즈는 원래 이미지 사이즈와 같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same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지가 1은 3/3이었죠. 자, 그러면 내가 출력하는 이 컨볼루션 값도 3/3이 되고 싶다 하면 이 패딩을 same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게 텐서플로우가 자동으로 여기에서 필터 사이즈가 2/2인데 이거 3/3으로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필요한 만큼을 0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지로 패딩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3/3을 뽑아내려면 사실은 하나씩만 더 채워주면 되죠. 이렇게 실제로 해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터를 갖다 대어서 첫 번째 값을 뽑아낼 거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뽑아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로 패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뽑아냅니다. 이 값은 마지막의 값은 3, 0, 0, 6 해서 9가 되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고 해서 모두 앞뒤의 값을 채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지로 패딩의 역할이고, 이 지로 패딩을 함으로써 입력의 사이즈와 이 출력되는 인컨볼루션의 사이즈가 같게 된다. same이라는 것이죠. 이 스트라이드는 1/1의 기준입니다. 자, 그것을 직접 텐서플로우로 구현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이죠.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 텐서플로우 마찬가지로 weight을 줬고요. 똑같고 이 패딩만 same이라고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출력하는 값이 여기 이렇게 패딩돼서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출력 값이 이렇게 3/3의 이미지가 출력이 됩니다. 역시 이 쉐입은 화면에 제가 이미지를 출력해보기에 조금 조작한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값이 나왔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이런 값들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컨볼루션을 계산을 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필터를 한 개만 쓸 필요가 없이 여러 개의 필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터를 여러 개 쓰기 위해서는 우리 필터의 개수를, 이게 이제 마지막에 필터의 개수라고 했죠. 만 늘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 나오는 이 컨볼루션의 값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를 3장을 쓰게 되면 3장의 이미지가 나온다 라는 거. 한 장의 이미지로부터 3장의 이미지가 나온다. 역시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이 함수 하나만 호출시키면 바로 3장의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컨볼루션의 굉장히 파워라고 할 수 있고, 필터를 몇 장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여러 개의 다른 형태의 이미지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컨볼루션을 마쳤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풀링이라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좀 줄여서 서브 샘플링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풀링의 개념은 이 컨볼루션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 커널, 즉, 웨이트 또는 필터 사이즈가 얼마인가를 정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얼마인가 정해주고 패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이야기해주면 알아서 뽑아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맥스 풀링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실험상으로도 이 맥스 풀링이 CNN과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맥스 풀링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사용할 때는 텐스플로의 nn.maxfull이라고 하고 이미지와 이 커널 사이즈 그리고 이 스트라이드를 얼마나 할 것인가 패딩 얼마나 할 것인가만 알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미지 4, 3, 2, 1의 이미지를 주고 우리가 패딩은 같다라는 이야기는 입력과 출력의 사이즈가 같게 해주세요. 스트라이드는 1/1입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지로 패딩을 하겠죠. 이렇게 하고 자, 첫 번째 스트라이드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최대값을 뽑아내죠. 얼마인가요? 4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해서 최대값을 뽑아내죠. 3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최대값 2가 되겠죠. 여기에서 최대값 1이 되겠죠. 자, 이것은 뭐 이제 그냥 토의로 만들어 본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맥스 풀링을 하면 이 이미지를 넣어서 맥스 풀링을 하면 똑같은 형태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맥스 풀링을 통과시켰는데 우리가 보는 값이 4, 3, 2, 1입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지로 패딩을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최대값, 여기 최대값, 여기 최대값, 여기 최대값을 뽑아서 각각 썼더니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것은 뭐 간단하게 이 맥스 풀링이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실전 이미지에 한번 넣어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mlist라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자, 우리가 데이터 읽어오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전에 이야기를 다뤘고요. 이렇게 읽어오고 이 데이터의 크기는 알려져 있죠. 28x28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읽어온 데이터 중에 트레인 데이터 중에 가장 첫 번째 있는 것을 우리가 28x28로 리쉐입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제가 뭔가요? 뭐 9인가요? 3인 3 같네요. 자, 이런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를 한번 통과시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컨볼루션 레이를 통과시킬까요? 우선 이미지를 우리가 이미지처럼 쉐입을 시킵니다. 자, 28x28의 한 색깔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건 n개의 이미지가 여러 개 이미지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줘서 이것은 너가 알아서 계산해 하는 리쉐입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28x28의 한 색깔의 이미지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웨이트를 여기에 이미지 맞게 줘야 되겠죠. 자, 맞게 준다는 것은 특별히 컬러에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내가 이 필터 사이즈는 3x3으로 하겠다라고 정하시면 되고 몇 개의 필터를 사용할 것인가 5개의 필터를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거 이제 이미지와 이 웨이트를 그대로 주고 스트라이드를 보면 이제 2x2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두 칸씩 옆으로 움직이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패딩은 same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패딩이 same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스트라이드를 1x1의 기준으로는 똑같은 크기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스트라이드가 2x2가 되면 아마도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28x28에 내가 스트라이드를 두 번씩 움직이게 되면 두 칸씩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이는 것이 14x14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이 아마 14x14의 이미지가 될 겁니다. 그것은 이 스트라이드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주면 바로 우리가 이 컨볼루션 2D가 나올 겁니다. 자, 나올 거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것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화면에 이 과정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출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벡터도 바꾸고 했는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이 그림을 출력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컨볼루션을 실행시켰고요. 그리고 우리가 출력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출력을 해보니까 5장에 우리가 왜 5장인가요? 이 5개의 필드를 사용했으니까 5개의 이미지가 나왔죠. 조금 다른 형태. 우리가 웨이스는 랜덤한 값으로 줬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 우리가 이미지 하나에서 이 5개의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컨볼루션으로 뽑아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맥스 풀링을 해볼 것입니다. 맥스 풀링은 이전에 나왔던 그 이미지에다가 앞에서 나왔던 그 이미지였고요. 5개 이미지였겠죠? 그리고 커널 사이즈는 우리가 2x2 그리고 패딩은 세임이다. 그런데 스트라이드가 2가 되니까 또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들 겁니다. 14x14였죠? 입력 이미지가. 이게 그럼 아마 출력되는 것은 아마 7x7이 되겠죠. 자, 이렇게 스트라이드가 2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대로 실행을 시키고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출력을 시켜보면 이런 형태의 7x7의 이미지가 나타나죠. 7x7인데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서브 샘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해상도가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 맥스 풀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서브 샘플링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이 함수들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앱리스트의 99% 우리가 정확도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